네, 지난 한 해 무상복지 문제를 두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박정훈 경남도 교육감을 모시고 경남교육의 현안 또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먼저 지난 한 해 경남교육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 되돌아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얘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학교 축제를 하면서 그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했고 또 급식비 지원이 끊어지면서 그 도민과 학부모의 항의에 같이 가슴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1년 부지런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한 해 동안 또 교육계 수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추진하셨던 사업들과 또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교실과 학교를 바꾸기 위한 노력, 예. 그리고 학교 문화를 좀 더 민주적으로 바꿔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쭉 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학교라는 것을 저희들은 경남형 혁신학교의 이름을 행복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그 행복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했고 학생들 교실을 바꾸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 뭐 이런 것을 개선을 위해서 또 초등의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아예 없앴습니다. 예. 과정 중심의 평가로 바꾸고 중고등학교도 객관식 시험을 없애고 이제 서술형 평가로 바꾸기 위한 노력, 뭐 이런 노력들을 하나하나 해왔고요. 그리고 학교 문화를 좀 더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한 사실은 학교가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덜 민주화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학생들 또 학부모들,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 모시고 500인 원탁 회의를 하면서 학교 문화를 바꿔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쭉 했습니다. 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것이 행복학교를 통해서 또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이라는 결과로 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야말로 전국 교육계 가장 큰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그야말로 보육 대란이 우려되면서 아무래도 학부모들 또 어린이집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도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우선 교육감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누리과정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장 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리 교육청들을 억지로 편성하라고 하면 네. 이것이 만약에 강제된다면 편성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국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가야 될 돈을 누리과정으로 옮겨야 된다는 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교육의 질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우리 경남으로 내려오면은 2달치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유치원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편성을 했고 어린이집 부분에서는 2달치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또 우리 경남의 경우에 홍준표 지사께서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나 그러고 난 뒤에 교육청으로 주는 그 교부금을 일정하게 상계하겠다, 제하고 주겠다는 말씀을 예. 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돈은 그 돈이고 그건 법령에서 정해진 돈이고 이것을 상계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던 데 대해서는 뭐 그래주면 저희들은 사실은 고맙죠. 예. 무상급식 문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경남도와 계속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진척된 상황이 있습니까? 실무 협의를 3차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실무자들이 다 이번 인사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실무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도에서 또는 홍준표 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서 지난 1년 동안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많이 피로를 느끼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빨리 매듭을 짓고 급식 이외의 제대로 우리가 정말 경남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에 좀 더 매진하기 위해서라도 급식비 지원 문제는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 신년사에서 무상급식 관련된 내용 중에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안으로 경남형 급식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경남형의 맞춤 급식 방법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 하신 얘기인가요? 사실 학교 급식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지방으로 내려온 그런 정책이 아니고 예. 지방의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정책이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제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결국은 우리 경남에서 단체장이 마음먹으면 무상급식 지원을 일거에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급식비 지원이라는 무상급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참에 1년 동안 급식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뇌하고 번민하고 했던 이제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는 급식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네. 좀 더 안정적인 급식 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네. 유통 과정을 좀 더 어떤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급식의 식단을 좀 더 표준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인력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 이런 네. 것을 통해서 그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다시 급식의 질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런 지금까지 제대로 완비되지 못한 제도를 시스템을 이참에 제대로 갖추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그리고 급식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것을 이른바 경남형 학교 급식, 우리는 전국에서 그 모델을 표준을 한번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행복학교 바람이 요즘 경남 지역에 불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10곳이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앞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떤 학교들이 선정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른바 경남형 혁신학교가 경남에서는 행복학교라고 이름이 불려집니다. 예. 지난해에 11개 학교를 지정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 또 10개 학교를 더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 10,000명 가까운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평가가 88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들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학부모님들의 기대는 뭐 훨씬 크다는 것을 저는 여러 군데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에 경남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사실은 작년에는 고등학교를 지정을 못했지요. 학력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네. 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등학교도 2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고등학교도 행복학교가 가능하고 이 행복학교가 학력을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면서 학생들도 즐겁게 공부하고 이른바 학력도 향상이 되고 학부모님들이 신뢰하는 그런 학교를 저희들이 꼭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로 임기 3년 차 맡고 계신데요. 3년 차 맞습니까? 이제 1년 반 했죠. 이제 2년 반 반이요. 남았습니다. 이제 그 연차로 3년 차가 이제 이게 되신 그렇습니다. 건데요.
올해 그럼 준비 중이신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 본질 회복의 원년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예. 이제 올해 그러면 교육 본질 회복 2년 차가 되면서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원년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 학교도 성공해야 되고 교직원들 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 뭐 이 두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학생 안전 체험관을 하나 제대로 만들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인문계 고등학교, 뭐 실업계, 뭐 일반계, 전문계 이렇게 큰 두 흐름이 있었다면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도예, 한방 약초 재배 뭐 이런 것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우리 도내에 거점 학교를 위해서 폐지된 중학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를 리모델링하고 기숙사를 지어서 전교생이 100명 이내의 이런 작은 규모의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당장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3월 달에 밀양 영화고등학교 그리고 통영 옆에 고성에서 음악고등학교 이 두 개 학교를 개교를 할 것이고 또 2018년에는 또 두 개를 더 개설해서 우리 경남은 작은 규모의 다양한 고등학교를 열어나가는 그 작업에 역점을 두어볼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대학 입시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뭐 특정 대학을 몇 명을 보내느냐라는 것에 저희들이 기준을 맞추지는 않겠습니다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교육청에서 대입정보센터를 만들어서 대학의 입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적어도 경남의 학부모나 학생은 대학 입시 정보에 있어서만큼은 그 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 드리고 싶은 게 제 욕심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추진해야 될 사업들과 또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또 이렇게 꾸준히 추진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훈 경남도 교육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